의사 1000명 증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의사들의 대표적 주장과 그에 대한 논리적 답변. 자, 국민들의 분노가 빛을 발한 듯 정원 증원이라는 철퇴를 맞는 듯하다. 의사의 대국민 사기와 기만질. 의사들 가라사대. 대한민국은 잘 사는 사람들 못 본다고 배 아파서 기득권을 까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 자본주의 세상에 대기업, 성공한 사업가를 까내리는 사람이 있던가? 의사가 까이는 이유는 의사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책임감 없는 언행, 현실을 반영 못하는 과도한 징징 때문이다. 의사의 망언들과 그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의사의 소득 및 저수가.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수 의료 수가를 올려주려고 협의에 오랬더니 정작 응급수술 수가는 올리지 않고 흉부외과의 경우 로컬에서 주된 소득원인 하지정맥류 수가를 올리더라. 이래놓고 의사들이 할 말 있냐 이거죠. 필수 의료 수가가 낮은 건 모두가 공감하는 바인데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되 비필수 의료 수가를 낮춰야 된다. 현재 바이탈과의 소득이 제일 낮아. 목숨을 다루는 과가 소득이 제일 낮다. 로컬 개원의가 2,500. 월급을 말하는 걸까요? 로컬 페이 닥터가 1,500. 바이탈과 800만 원. 이 정도가 시가다. 이걸 로컬 개원의가 1,500, 로컬 페닥 800, 바이탈 세후 3,000 정도 될 수 있게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하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아과 망해간다. 세상에 어느 누가 오픈런에서 줄 서는 곳을 망했다고 하는가? 그래도 망하는 곳이 있다고? 아예 안 망하는 산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소아과 세후 월 1,300이다. 옆 의사들 피부과 실비로 세후 월 2,000 받으니 망했다 느끼는 것이다. 소아과가 망하면 의사 제외 전 직업 다 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뼈를 때립니다. 소아과 진료비 3,000원이고 오르지 않는다. 본부금은 3,000원이고 동결돼 있을 수 있으나 나라에 청구되는 금액이 10,000원에서 20,000원 문제하고 매년 수가 협상하여서 올리고 있다. 한 명 보면 3,000원 버는 척 기만과 사기 발언을 일삼는다. 소아과는 비급여가 없다. 있다. 영양제, 수액, 검진 있다. 미용엔 전문성이 필요하다. 개방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다. 본인들이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GP들이 30분 배워서 레이저를 쏘고 있다. 유튜브 피부과 전문의 보면 레이저는 30분만 배우면 옆집 조카가 쏘든 본인이 쏘든 GP가 쏘든 똑같다고 한다. 기계만 좋은 거 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 빼고 피부 관리하고 기미 잡고 이런 거. 미용 개방했는데 사고 나면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사고 나는 거 처리하라고 면허 주고 뽑은 게 의사다. 이 주장은 직무유기다. 축구선수도 경기 도중 사고 나면 축구선수 보고 치료하는 주장과 똑같다. 피부 미용은 수요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다. 기존 2,500명 의료, 500명이 미용, 실비과로 빠졌다면 현재는 1,500명의 의료, 1,500명의 미용, 실비과로 빠지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상태다. 의료하라고 뽑아놨더니 죄다 미용으로 빠지는 의사들에게 꼭 면허를 줘야 하는 것인가? 구멍난 수를 채우든 미용 실비를 조지든 둘 중에 하나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핵심입니다, 이게. 자, 피부과는 목숨을 다루지도 않아.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어. 사람 많이 와. 돈 잘 벌어. 그러니까 다른 전공을 해서 마취과 전공이 피부과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용이 적었는데 미용이 엄청 돈 잘 된다 해서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동네 피부과들 있잖아요. 할인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 돈 안 된다, 피부과 돈 안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시장 상황대로 가거든. 피부과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할인 패키지를 걸어놓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부과 관리가 점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간호사들한테 오픈하면 끝나요. 피부과에서 미용 관련된 이쪽만 간호사들도 열 수 있게 바꿔주면요, 어마어마하게 싸질 거고 의사들 징징거리는 거 싹 사라질 겁니다.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겠지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증원해봤자, 의대생들 증원해봤자 피부 미용으로 다 빠진다. 역설적으로 피부 미용이 개꿀 빠는 시장인 걸 인정하는 자가당착성 발언이다. 피부 미용으로 뒤지게 빠져서 시장에 포화하여 덤핑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이 세후 500까지 빠지면 그때도 수련을 안 하겠는가? 의사 수가 늘면 건보료가 증가한다. 환자 수는 정해져 있어. 내 집 바로 앞에 내과가 있는데 내과 5개 있다고 병원을 5번 안 가. 과잉 진료에 대한 청구금 환수, 경증 질환 본인 부담금 비율을 높이면 그만이야. 필수 의료 환경 및 의료 복지. 대한민국 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 접근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돈 되는 실비 의료, 미용 의료 접근성은 매우 높지만 당장 죽을 병 걸린 거나 응급 상황에서 접근성 매우 낮다.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죠. 이 블라인드 글이. 국민들은 싸게 돈 내면서 높은 퀄리티를 바란다. 국민의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나라의 의무. 의료는 자영업이 아니라 준공공재다. 싸게 돈 내도 의사들은 충분히 근로자의 몇 배 이상의 소득을 쉽게 얻고 있다. 국민도 의사도 좋은 완벽한 시스템이다. 과도한 선민의식 및 윤리의식 부재. 고등학교 때부터 니들이 한 노력의 10배는 했다. 니들은 왜 안 냈냐. 고등학생 공부 하나만 잘한다고 타 직종의 노력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의대 성적에 탁과 간 사람도 있는데 예체능, 문과, 공대 이런 사람들 노력 안 한 거야? 그 논리면 수능, N등급 출신의 의전은 수가를 N분의 1로 깎을래?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군의관 포함하여 장차 13년, 14년 일하니 그만큼 벌어야 한다. 스카이 이공계 박사도 10년 넘게 로딩이 있지만 의사처럼 하방을 보장해주지 않아. 전공의 과정도 웬만한 중견 대기업 월급은 되며 군의관은 현역보다 월급이 훨씬 많아. 군의관 기간 길어서 부담이면 학부 때 미리 현역으로 다녀올 수도 있어. 의사들의 헛소리 반박. 그러면 넌 아프면 병원 오지 마라. 히포크라테스 선석 알겠냐? 그러라고 뽑은 게 니들이야. 공무원들 띠꺼우니 민원 넣지 마라. 써도 끝이 없다. 의사들의 주장이 이렇게 허접하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밖에는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의료인. 의료인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그래 이건 잘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대 증원 안 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되겠어요? 세부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69시간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던지는 거야. 세부 내용이 없어.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냐면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세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방에서 일해야만 되는 몇 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는 의사들을 이 공공의대에서 배출하겠다. 국가가 지방 의사들을 국가가 키워내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윤석열은요. 1000명 증원 끝. 어떻게 할 건데? 의료수가는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없어 이게.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 한마디로 그냥 1000명 증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0명 증원은 너무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어떻게 1000명씩을 배출할 건데? 많은 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굵직한 계획은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야. 변희재 대표의 분석으로는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윤석열 지지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 의사들 정원을 늘리는 건 국민들 한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세게 질러놓고 파업을 유도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겠다. 윤석열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 안 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업을 유도하고 의사들 몇 명 주도한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윤석열 잘한다 이런 여론이 나올 것이다. 그냥 이런 밑에서 아첨하는 놈들의 얘기만 딱 듣고 500명 증언합시다. 문재인 400명 증언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500명 증언합시다. 그래? 야 그럼 우리 1000명 가.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세부적인 방안이 없어요.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1000명을 배출할 것이다 라는 거 할까? 안 할 거야. 왜냐? 그거는 문재인이 하려고 한 거잖아. 안 돼. 나 그건 안 돼. 문재인이 하려던 걸 내가 이어서 할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1000명 할 건데? 그건 니들이 알아서 빨리 찾아. 아랫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69시간처럼. 자, 변희재 대표의 분석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투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겁먹어서. 자, 그러면 FA 최대집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변희재가 최대집 무쇠 아닙니까? 최대집한테 손 벌릴 수도 있다.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는 건 무서우니까. 그럼 최대집이 의사 파업에 전면에 나서고 전면에 나서고 의사들은 최대집한테 약간 끌려가는 모양새로 요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변희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욱이 그러면 최대집 그분은 감옥 가지 않겠냐고. 그 감옥 가는 걸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보수 중에 박근혜 탄핵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 중에 의사들도 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변희재와 최대집만 남아서 윤석열 만세를 못 외치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박근혜 탄핵이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게 말이 돼? 이게 안 되는 거고 변희재는 태블릿 조작 증거까지 다 찾아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최대집하고 같이 윤석열 퇴진을 싸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쫄아서 파업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의사들이 1000명 늘어나면 큰일 나니까 최대집한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징후입니다. 탄핵의 징후. 자, 보시면 자기들 편인데 적으로 돌리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자, 의사라는 기득권 집단은요, 보수 편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지지선언도 의사 집단이 대거했어요. 근데 문재인이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협상하고 타협하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연에 400명 배출하자. 그리고 지방에 의사 부족한 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지랄을 하면서 파업을 하고 그것도 못하게 한다 이랬다가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했더니 명 증언이야 나는 이러고 있는 거잖아. 박정훈 대령건도요. 보수를 건드리는 거고요. 홍범도 건도 지지층을 건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 완전히 태극기 침해 노인들, 극우 유튜버들 여기만 결집시키고요. 나머지는 그냥 민주당 지지 못하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탄핵의 징후라는 겁니다. 탄핵의 징후. 의사들이 야 이거 윤석열 뽑았다가 뭐 됐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간들이 또 국민의힘을 찍을까요? 안 찍는다고요. 민주당을 못 찍으면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들이 자기만 살려고 아군도 막 쳐내. 아군도 막 잡아넣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탄핵의 징후다. 잘하고 있다 윤석열. 그리고 의사들은 자업자득이다. 이 찍들의 자업자득이 너무 많아. 20대의 남자애들 윤석열 찍어서 패미 없는 세상 만들어주겠습니다 속아가지고 이준석하고 뻑가 같은 애들의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윤석열 찍은 애들 지금 청년정책 다 사라졌지. 의사들 야 문재인 안 된다. 의사 정원 늘리려고는 문재인 안 된다. 윤석열 찍자. 문재인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400명 이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 윤석열은 1000명 그리고 못 막을 것 같아. 어떡하겠어. 다음 투표 때 최소한 투표를 안 하거나 민주당 찍겠지. 자, 이렇게 아군을 적으로 만드는 것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게 윤석열이에요. 이런 게 쌓여서 탄핵까지 이어질 거다. 하인리의 법칙을 기억하라. 아시겠죠?